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읽히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위험한 신호인데, 제가 읽는 펄어비스의 흐름이 읽히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거 한번 밑으로 꽝 주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펄어비스는 5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데 500만 장이 팔렸고, 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 외 넥스트 장에서 분명히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8 정도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규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쫙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호재성 재료가 반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가야 할 자리에 가지 못하면 눌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뭐 그렇다고 이제 매도를 치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되고 앞으로도 폭락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주식쟁이 입장에서 주식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위치냐면 62평선을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죠. 상승 추세를 탄 녀석은 평선이 한 방에 뚫리지 않아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뭐 뚫렸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시적 충격이라든지 크나큰 외부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추천이 나갔던 겁니다. 예외적 변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녀석이 계속 우상향 추세를 탈 수 있을 거라고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은 여기에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작용이 되어야 되는 기간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2분기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1분기 실적 좋을 거고요. 분기 실적은 뭐예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우상향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2분기 들어와서 500만 장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2분기 중에 600만 장, 700만 장, 800만 장까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0만 장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한 2, 300만 장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2분기 중으로 한 800만 장 한다고 쳤을 때 지금 250만 장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장당 7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2분기 중에 800만 장을 판다고 쳤을 때 550만 장, 뭐 대충 500만 장이라고 칩시다. 500만 장에 7만 원의 수익입니다. 영업이익만 3,500억이 나와요. 붉은 사막에서만. 그러니 이 녀석은 우상향 추세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62평선이 뚫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가 겹칩니다. 상충돼요. 가야 할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이건 눌린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펄어비스는 62평선을 단기간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로 뛰어 올리겠죠. 무슨 얘기냐면 펄어비스는 지금 세력이 500만 장의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로 보는 게 맞아요. 그동안 이 녀석의 주가를 이끌어왔던 건 뭡니까? 실적이고, 그 실적에 가장 눈으로 보였던 게, 가시적으로 보였던 게 몇백만 장을 팔았냐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200만 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300만 장 하면서 200만 장에서 힘을 못 쓰다가 300만 장부터 힘을 빵 치면서 올라갔고, 400만 장에서 고점 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500만 장에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500만 장에서 반등을 못 줬죠. 그러면 몇백만 장을 팔았는다. 이거는 시장에서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이 내용을 먹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 이야기가 나올 때 빵 하고 튀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흐름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강세를 못 보이는 상황이니까 얘는 밀립니다. 단기적으로 62평선을 깨요. 근데 기간은 길지는 않을 겁니다.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단기적으로 깼다가 빵 하고 치고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기다리는 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녀석이 500만 장 이슈와 함께 8%밖에 못 띄워줬어요. 정규장 이외니까 기관 외국인이 덤벼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 실제로 정규장이 열리게 되면 그때 외국인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 특히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프로그램의 움직임이 매도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500만 장 이슈에서. 제가 얘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잔고와 외국인 그래프가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 때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들이 이걸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으로.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누른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호재가 터졌던 날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들어오잖아. 가야 될 타이밍에 가지 못했잖아. 이건 뭐예요? 안 좋은 신호예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단기간 눌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리고 외부 변수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시장이 눌리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도 되는데 지금 어때요? 미국장 좋아요. 그리고 미국장은 앞으로도 더 좋을 겁니다. 한국장 앞으로도 더 좋을 겁니다. 제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세 계속해서 나와줄 거고 우리나라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장은 어때요? 미국장은 쇼커버링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라면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줄 거예요. 시장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수는 어때요?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갭상승 떤 다음에 양봉 띄우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볼까요? 코스피 지수도 갭상승 살짝 뜬 다음에 양봉 띄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나쁘지가 않다고. 시장도 괜찮고 개별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들어오면서 밀고 있어요. 밑으로. 가야 할 자리죠. 분명히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 분명히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락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계속해서 제 영상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 있죠. 어제 밤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게시판에도 따로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나오죠.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 사연은 블라블라블라 한데 이것도 잘 가고 있죠.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고점을 깨는 라인으로 들어와 있고 앞으로 상승세가 더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동진 세미캠 있죠. 동진 세미캠은 전고점 근처에서 자율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맞죠? 전고점 뚫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의 목표를 달성을 한 겁니다. 제가 추천했던 공식적으로 추천했던 종목 예를 보면 얘 첫날에 퍼센트를 먹었고요. 두 번 추천했잖아요. 그 다음에 30% 먹었습니다. 펄어비스는 최바닥에서 한번 추천해서 먹었고요. 지금은 제자리거든요. 제가 추천했던 그 자리 그대로예요. 근데 살짝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화성밸브는 앞으로도 더 갈 겁니다. 이미 30% 이상 수익을 봤고요. SY 스틸텍은 제자리입니다. 제가 추천했던 자리에서. 근데 이 녀석은 지금부터 갈 가능성이 높아요. 테크잉은 추천한 이후에 20% 이상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는 제가 추천한 이후에 소폭입니다만 수익 중입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제가 목표했던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추천했고 오늘 아침부터 매매가 가능했겠죠. 오늘 아침부터 수익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매매 타이밍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가격을 명기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그러면 단기간 밀릴 거니까 던지고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단타 치시는 분들은 단기간 던지고 나왔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위에서 물려서 큰일 났어요. 이거 물타기 해야 되는데 언제 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안전한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밀리더라도 단기간 밀리는 거지 장기간 밀려서 못 돌아옵니다가 아니에요. 저는 얘를 개인적으로 전고점 넘어갈 수 있는 녀석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타이밍이 문제일 뿐이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 일단은 이 녀석은 26일 만에 작년 매출을 넘겼죠. 그리고 1조 찍고 국내 5위권 안착합니다. 매출 말이죠. 매출이 지금 8,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8,300억인가요? 8,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500만 장을 팔았기 때문에 이거 1000만 장 넘어간다. 그 얘기는 1조 넘어간다는 얘기죠. 매출 1조 넘어간다에 지금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사막 한 달 만에 매출이 5천억을 넘겼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 녀석은 날아갑니다. 지금 세력들이 저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분기 실적. 아니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주가를 날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트리거가 나왔는데 못 갔잖아. 그래서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건데 단기간. 근데 1분기 실적이 언제 나와요? 뭐 멀리는 있지 않아. 5월 중순에는 나와요 원래. 근데 그 전에 예상 실적치에 대한 발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역대 최고를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빵 하고 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좀 차트에서 밀리는 구간이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단기간 살짝 밀렸다가 급반등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좋고 천만장 고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상승 추세를 유지합니다. 단기간 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야 할 자리에 못 갔으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을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단기적으로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도깨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후속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면서 좀 상승세가 나와줄만 하고 요거 좀 봐야 되는데 댓글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펄어비스는 오랜 기간 개발해온 자체 엔진 블랙스페이스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해서 지금 붉은 사막이 대히트를 쳤고 이거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만 받아도 주가는 엄청나게 뛸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수조 원의 가치를 갖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두고 있죠. 근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보면 펄어비스 자체 엔진 있죠. 그거는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황입니다. 몇 년 전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체 물리 엔진 라이센스 판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아니에요. 판매 안 합니다. 라이센스도 안 해요. 공개도 안 합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 게임사의 독특한 특징을 유지하면서 개발 비용을 낮추고 그에 따라서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새는 비용을 최대한 막겠다라고 해서 자체 엔진을 개발한 거지 이걸 판매한다는 계획도 아닙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AS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변수로 인한 악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메리츠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0만 원을 외친 상황입니다. 얘네들도 이제 1000만 장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아직까지 판호 이야기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출이 1조 클럽에 들어가면서 판매량 1000만 장을 찍고 고티를 받으면 얘는 10만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녀석이고 여러분들의 기대는 15만원 이상이겠지만 지금 주가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그래프가 맞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살짝 밀릴 것이다. 왜? 가야 할 자리에 못 갔으니까. 하지만 61평선을 깨더라도 안 깰 가능성도 있지만 깨더라도 뭐 길게 깨지는 않고 단기간 깰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전 500만 장 나오는 것도 하루 이틀 차이로 맞추지 않았습니까? 조만간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게 트리거가 되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살짝 밀리더라도 너무 쫄지 마라 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메인이 되는 돈이 도는 녀석에다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반도체가 메인이에요. 반도체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돈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테마를 타고 업종을 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가역성이라는 게 생기고 추세라는 게 생겨요. 근데 펄어비스는 뭐라 그랬어요? 비중 늘리지 마라 그랬죠. 작은 비중으로 가야 된다. 왜? 개별 이슈 종목이니까. 이 개별 이슈 종목들은 비중 크게 태우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아니면 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는 해요. 지금은 반도체에다가 비중을 태워야 되고 원전에다가 비중을 태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입니다. 로봇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돈의 흐름을. 아시겠죠? 계속해서 여러분께 매매 타이밍을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천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추천주 때문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로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